자, 화학변화 2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구리판을 가열하는 실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구리판을 가열한대요. 구리판을 알콜 램프의 겉불꽃에 넣어서 가열했더니 검게 변했대요. 여기 보니까 겉불꽃이 있네요. 자, 나에서는요, 이번에는 알콜 램프에 어느 불꽃? 그렇죠. 속불꽃에 넣었더니 다시 붉게 변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리판을 알콜 램프에 겉불꽃에 넣었더니 검게 변했다. 이 검게 변했다는 건 그렇죠? 산화구리가 됐다는 얘기죠. 결국 이 구리가 산화구리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가입니다. 나에서는요, 검게 변한 구리판, 이게 그렇죠. 이것도 산화구리죠. 이 산화구리가 속불꽃에 넣었더니 다시 붉게 변했다. 붉게 변했다는 건 우리가 구리가 됐다는 얘기죠, 다시. 즉, 나에서는 바로 산화구리가 구리로 변한 거죠. 산화구리가 구리로 변한 겁니다. 가에서는 구리가 산화구리, 나에서는 산화구리가 구리로 변한 거죠.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겉불꽃에서는 구리가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되고요. 속불꽃에서는요, 그렇죠. 바로 산화구리가 탄소와 만나서,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 같죠? 1회에서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산소를 떼가는 거죠. 탄소가. 그래서 구리 플러스 이산화탄소가 된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화학식을 통해서 쓰면 Cu 플러스 O2가 CuO가 되고요. 그리고 개수를 맞추면 5가 2개죠. 그러니까 얘가 2를 써야겠죠. 그러면 구리가 2개가 되죠. 그러려면 여기가 2가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자, 얘도요. CuO랑 탄소랑 하면 그쵸. 구리랑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5가 2개죠. 5가 2개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했죠. CU가 2개가 되네요. 그럼 얘가 2개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고 알아봤고요. 또 산화환원까지 한번 해볼까요? 산화환원이면 구리가 CuO, 산화구리가 되는 걸 우리가 그쵸. 산소를 얻었죠. 그럼 산화입니다. 그리고 O2가 CuO가 되는 거는요. 그쵸. 이거는 산소 이름이죠. 환원이죠. 환원. 자, 두 번째 건 Cu가 되는 거는요. 네, 이거는 산소를 잃었죠. 그럼 뭐예요? 환원이죠. C가 CO2가 되는 건요. 산소를 얻었죠. 그러면 산화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가에서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을 쓰시오 라고 하면 어디서만 찾는다? 맞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반응식에서만 반응물에서만 찾아야겠죠. 이거 올려야겠다. 이렇게 있죠? 나에서도 이제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 쓰라면 이 중에서 찾아야겠죠. 각 과정에서 구리가 산화된다. 구리는 산화되나요? 자, 구리가 산화구리가 됐죠. 산화 맞습니다. 구리가 산화된다. 맞아요. 각 과정에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썼어야 됐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어떻게 쓴다? 네, 이렇게 써야지 맞다고요. 여기에. 나 과정에서 산화구리 2가 환원된다. 산화구리가 우리가 CuO라고 그랬죠. 얘요. 얘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환원이 되죠. 환원되는 거 맞네요. 얘가 이렇게 될 때요. 산화구리가 환원된 거 맞아요. 맞아요. 답은 몇 번? 기억, 디귿. 3번입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판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거래요.
이 과정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질산은 이라고 했는데 이게 AgNO3죠. 실제로 Ag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가 분리가 돼서 동동동 떠다니는 거죠. 여기에 구리판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게 비커라고 하면 이 속에 구리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질산은 수용액이에요. 이게 무슨은? 네, 질산은 써주세요. 질산은이죠. 질산은 수용액인데 질산은 우리가 AgNO3라 그랬죠. AgNO3인데요. 실제로 이게 나눠질 땐 Ag 플러스랑 뭘로 나눠진다? 맞습니다. NO3 마이너스로 나누어진다고요. 이게 물속에 동동동 떠다녀요. 한마디로 여기에 Ag 플러스랑 그리고 NO3 마이너스가 이렇게 동동동 떠다니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그렇죠. 구리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냥 구리라고 쓸게요. 이 구리는 우리가 CU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응하는 건 누굴까요? 바로 이 구리하고 누가 반응한다? Ag 플러스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얘는 반응을 안 하니까 얘는 반응 안 해요. 실제로 반응한다 안 한다? 반응 안 함.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반응하는 애들 위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쓰죠. 누구랑 반응한다? CU랑 잠깐만요. AG를 먼저 쓰는 게 낫겠네요. 자, AG 플러스랑 바로 얘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AG 플러스랑 CU랑 반응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 이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이거든요. 그럼 AG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AG가 되고요. 구리는 구리 E 플러스가 되죠. 자, 그러면 양쪽이 이제 이대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AG도 하나, AG 플러스도 하든 얘도 하나지요. 그리고 CU도 하나, CU 플러스 하나지만 중요한 건 전하량이 안 맞죠. 전하량이 얘는 이쪽은 몇 개예요? 그렇죠. 플러스 1에다가 0이니까 이게 전하량이에요. 얘는 0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플러스 1에다 0이니까 합쳐서 플러스 1이 나오죠. 얘는요. 이게 0이고 얘가 플러스 2 플러스니까 플러스 2니까 이걸 합치면 플러스 2죠. 그러면 전하량이 안 맞아요. 전하량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 걸 전하라고 하는데 이것의 양이 양쪽이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양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다 2를 쓰면 되죠. 알겠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두 개가 있는 게 되고 얘가 2 플러스니까 양쪽이 2 플러스로 전하량이 맞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는 것이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얘는 얘랑 좀 다르죠? 다른데요? 그 이유가 여기서 말한 이 화학 반응식은 알자 이온 반응식이에요. 무슨 이온? 알자 이온 반응식. 알자 이온이라는 건 이제 반응하는 이온이에요. 뭐 하는 이온? 반응하는 이온만 쓴 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에요. 즉 아까 전에 NO3-는 반응 안 했으니까 안 쓴 거죠. 이렇게 안 쓰는 방법이 있다.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얘는 뭐예요? 얘가 있잖아요. 딱 봐도. 근데 얘는 반응 안 하는 애잖아요. 그렇죠. 반응 안 하는 애도 쓸 수 있는 반응식이 있는 거죠. 이번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알자이온 반응식으로는 안 나오지만 자, 반응 안 하는 얘를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무슨 이온? 구경꾼 이온. 얘를 구경꾼 이온. 자, 얘까지 포함하는 반응식이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간단해요. 자, 어떻게 하냐? Ag 플러스 한 개일 때 얘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래서 합쳐서 HNO3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요. 얘가 그렇죠. CU NO3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이 NO3 입장에서 봐봐요. NO3 입장에서 보면 두 개잖아요. 그쵸? 물론 AG도 두 개지만 NO3도 두 개죠. 여기서도 얘가 뭐예요? 두 개죠. 그러니까 얘의 개수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반응식이 있다. 이것도 뭐다?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이거는 그런데 알자 이온뿐만 아니라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 여기서 구경꾼 이온은 얘라 그랬죠? 얘까지 포함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알자 이온은요? 알자 이온은 이런 애들이 알자 이온이고요. 알겠죠? 자, 이걸 왜 이렇게 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보통 이렇게 배우는데 여기서 나온 거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게 얘예요. 예, 됐죠?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결국 NO3-를 더 써준 것 뿐이에요. 자, 이것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변화 오는 것만을 모두 쓰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표시를 해야겠죠. 이게 실제로 AG 플러스고 얘가 NO3-라는 거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여기도 CU2 플러스고 NO3-가 이게 두 개다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 있죠. 자, 그럼 구리판의 표면에 은이 석출된다. 자, 구리가 지금 녹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고요. 물속에 녹아있던 은이온은요, 은으로 석출이 됩니다. 그래서 은으로 석출이 되죠. 자, 은이온은 우리가 수용액 상태였고요. 처음엔 이게 은이라는 고체로 석출이 되는 거죠. 수용액에 녹아있던 게 나오니까 이걸 석출이라고 합니다. 은이 석출된다고요. 그리고 구리는요. 구리는 원래 이렇게 구리가 있었는데 얘가 구리 2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죠. 수용액에 녹는 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AG 플러스가 AG가 되면은 이거는 전자를 어둠이죠. 전자 어둠이란 건 환원을 말하고요. CU가 CU2 플러스가 되는 건 그렇죠. 전자 이름이죠. 전자 이름. 이건 산화가 돼요. 알겠죠? 기억부터 볼게요. 구리판의 표면에 은이 석출된다. 보면 은이 이렇게 석출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구리판 표면에 석출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구리로부터 전자를 갖고 가는 게 은이잖아요. 이렇게 전자를 떼가려고 하면 구리판에 붙어서 전자를 떼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은으로 석출이 됩니다. 구리판 표면에서요. 맞고요. 수용액수 양이온의 수는 감소한다. 보시면은 이게 AG 플러스죠. AG 플러스가 몇 개 있어요? 양이온이 두 개가 있죠. 어디요? 여기요. 자, 얘는 원자니까 얘는 양이온이 아니니까 고려하지 말고요. 반응 후를 볼게요. 반응 후는요. 얘는 원자 상태니까 고려하지 않고 얘가 있죠. 얘는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몇 개 있어요? 여기 양이온 몇 개? 그렇죠. 한 개가 있죠. 양이온, 구리 양이온 한 개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 지울게요. 양이온 한 개. 즉 AG 플러스가 처음에 두 개 있던 게 반응 후에는 CU2 플러스 하나로 바뀐 거죠. 양이온 두 개에서 한 개로 바뀐 게 됩니다. 즉 양이온의 수는 감소하게 되죠. 수용액수, 음이온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음이온은 우리가 NO3- 여기서만큼은 근데 얘는 반응을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반응 안 한다 그랬죠? 반응을 안 한다는 건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화학 반응을 나타낸 거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를 볼게요. 가를 보시면 우선 이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얘가 화살표가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쵸? 얘네들끼리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기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와 뭐가 반응한다? 물이 반응합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걸 볼게요.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포도당이 나오고 산소가 나오죠. 즉, 이 포도당과 산소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무슨 반응일까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자, 다시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 반응물이죠. 그러면 이게 뭘로 변한다? 화살표 이쪽. 뭘로 변한다? 뭘로? 그렇죠. 바로 포도당과 산소로 변한다. 포도당 플러스 산소로 된다.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광합성입니다. 이보다 광합성. 광합성. 광합성은 어디서 해요? 색깔이 이래서 그런데 이게 엽록체예요. 얘가 뭐다? 얘가 엽록체. 그러니까 녹색을 띠는 물체죠. 엽록체에서 합니다. 광이 빛광학자니까 빛을 또 이용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뭘까요? 이번에 화살표를 또 볼게요.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네요. 즉 포도당 플러스 산소입니다. 이게 뭘로 변했대요?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로 나왔대요. 즉 물질만 쓰면 이산화탄소와 물이죠. 그러면 얘는 아까 전에 했던 이 광합성,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이 포도당 플러스 산소의 반대죠. 포도당 플러스 산소가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이죠. 얘는 뭘까요? 그쵸, 얘는 호흡이죠.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죠. 서로 반대 과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죠.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가에서 이산화탄소가 산화된다. 산화환원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CO 입니다. 물은요 H2, 이산화탄 CO2고요. 물은 H2O고요. 포당은 C6H12O6입니다. 산소는요 O2예요. 자, 물론 개수까지 써야 돼요. 개수까지 한번 써볼까요? 자, 얘가 탄소가 6개니까 얘가 6이 붙고요. 실제로 여기 수소가 12개니까 얘가 6이 붙고요. 그리고 양쪽에 얘가 산소가 6, 2, 12, 6, 1은 6 해가지고 18개 되려면 얘가 6개니까 얘가 16, 얘가 6이 돼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이산화탄소 CO2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이 과정은 뭘까요? 네, 수소를 얻었죠. 자, 수소 얻으면 뭐라 그랬죠? 산소를 얻는 게 산화면 수소를 얻는 건 환원이라 그랬죠.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환원이 됩니다. 자, 그럼 물은요. 얘는 수소를 잃죠. 산소가 될 때. 수소 잃으면 얘는 산화입니다. 그럼 기억부터 같이 볼게요. 가에서 이산화탄소가 산화된다. 맞나요? 이산화탄소가 환원이 되죠. 포도당으로. 산화가 아니라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나에서 포도당이 산화된다. 이것도 똑같아요. 좀 지워서 쓰면요. 포도당은 좀 빨리 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거고 얘는 이렇게죠. 자, 개수를 맞추면 얘가 6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수소를 잃죠. 수소 잃으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산화라 그랬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건요. 수소를 얻죠.
수소를 얻는 건 뭐라 그랬죠? 네, 환원이라 그랬죠.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나에서 포도당이 산화된다. 포도당이 산화 맞죠? 포도당이 산화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산화 환원 반응이다. 산소랑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수소 산화 환원 맞죠? 수소도 있고 하니까요. 맞아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우리 주변의 물질을 산 또는 염기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 또는 물로 염기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산과 염기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산과 염기의 성질을 우리가 산성, 염기성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산성, 산의 성질과 염기성, 염기의 성질이 뭐가 차이가 있었죠? 네, 우선 리트머스 종이가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리트머스가 산성은 그렇죠.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죠. 염기성은요?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바뀌죠. 리트머스는 이제 바위에 사는 이끼라고 그랬어요. 그 이끼를 이렇게 갈아서 하면 종이다가 묻힌 게 이 리트머스 종이고요. 이 이끼가, 이끼 알죠? 이끼. 바위에 붙어 사는 거. 걔네가 이렇게 산성 염기성에 따라서 색깔이 변했대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종이에다 바른 게 그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아무튼 이런 성질이 있고요. 두 번째. 자, 리트머스 종이 했고요. BTB 용액 해볼까요? 페노프탈렌부터 외워볼까? 우리가 지시학 색깔은 다 외워야 되잖아요. 페노프탈렌 어떻게 되죠? 뭐 중성도 한번 써볼까요? 한 김에 그럼. 자, 페노프탈렌은 무문빨이라고 그랬죠. 무문빨. 자, 무는 뭐예요? 무색, 무색, 그리고 빨간색, 붉은색이라고 해도 돼요. 붉은색. 그래서 무문빨이고요. 그 다음에요. 메틸 오렌지죠. 외웠나요? 메틸 오렌지가 뭐예요? 무문빨, 빨주노. 빨주노. 물론 책에 따라서 얘가 노란색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중성이. 자, 그런 다음에요. BTB는 뭐예요? BTB는 브로모, 티몰, 블루의 약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파란색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노초파죠. 노초파.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걸 좋아합니다. 우선 색깔부터 외울까? 무무빨, 그리고 빨주노, 노초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지개색이니까 외우고 싶죠. 그리고 BTB는 우리가 파란색이 있으니까 B가 있으니까 BTB가 얘다. 메틸 오렌지는 보통 빨주노 계열이죠. 그래서 얘가 있구나. 페노프탈렌은 맨 위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색깔을 먼저 외우고 그런 다음에 얘네를 매칭시키면 좀 빠르게 외울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교가 돼요. 다시 1번부터 볼게요. BTB 색깔 용액이 다르죠. 왜냐하면 산성에서 노란색, 염기성에서 파란색이니까요. 리트머스도 다르죠. 붉은색, 푸른색이니까요. 페노프탈렌도 다르겠죠. 맞네. 자, 깜짝 놀랐네. 페노프탈렌이 무색이고 얘가 빨간색이니까요. 그래서 다 알겠어요. 달걀 껍데기 한번 해볼까요? 달걀 껍데기. 지금 이건 지시약이었고요. 지시약 색깔 꼭꼭꼭 외우세요. 자, 이번에는 달걀 껍데기로 한번 해볼게요. 달걀 껍데기는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탄산칼슘이라고 했죠. 탄산칼슘은 우리가 분필 있잖아요. 분필. 하얀색 분필이나 여러분 뼈. 그리고 여러분 치아. 이런 게 다 탄산칼슘이에요. 자, 산성과 반응하나요? 네, 반응하죠. 반응해서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 나오죠. 이게 산성의 특징입니다. 산의 특징이고요. 염기랑은 반응 안 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 마그네슘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은 산과 반응을 해서 뭐가 나온다? 네, 수소기체가 나온다. 그렇죠? 수소기체. 아까 전에 이산화탄소 기체였으면 달걀 껍데기는 이번엔 수소기체가 나와요. 물론 염기랑은 반응 안 하고요.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달걀 껍데기 넣어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관찰을 하면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산성, 반응이 안 일어나면 이게 염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산성이나 염기성이나 어쨌든 산성의 특징은 뭐 때문에? H 플러스 때문이에요. 염기는요, OH-예요. 둘 다 어쨌든 얘는 양이온, 수소 양이온이고 얘는요, 수산화이온이죠. 수산화이온. 얘는 음이온이죠. 근데 이온이 있으면 전류가 둘 다 흐릅니다. 그래서 둘 다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산하고 염기를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로는 구분이 안 됨. 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수용액 A의 성질을 설명한 거래요. 같이 한번 볼게요. 달걀 껍데기에 수용액 A를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했대요.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에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했다. 자, 이 수용액 A는 도대체 뭘까요? 어쨌든 이건 그렇죠. 산성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우리가 산이라고 하고요. 산성이란 거는 산의 성질을 말해요. 뭐 산이나 상성이나 뭐 비슷비슷한데 산성은 산의 성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용액 A는 산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왜냐하면 물질 자체는 우리가 산이라고 하거든요. 염기라고 하고 염기의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용액 A, 어쨌든 이 산이죠. 산이 들어있는 게 이제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했대요. 그럼 달걀 껍데기랑 산이 반응하면 어떤 기체일까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죠. 그리고요, 산이 마그네슘 조각과 반응하면요, 그렇죠.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수소기체. 어쨌든 이 수용액에 결국 이 수용액은 산이에요. 산의 성질을 띠는 산입니다. 색 변화를 보는 건데요. 지시약 색깔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다 외웠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지시약 색깔 페노프탈레인, 우선 색깔부터 산성, 중성, 염기성. 어떻게 된다? 그렇죠. 무무빨 그리고요 빨주노, 이건 이거는 노란색이라고 해드리고 얘도, 그리고요 네, 노초파죠.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이런 식으로 요게 겹치죠. 겹치고. 자, 그럼 얘가 뭐예요? BTB. 얘는요 메틸 오렌지. 맨 위에 거는요 페노프탈레인. 외우라고 했죠. 페노프탈레인. 자, 추가적으로 리트머스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꼭. 자, 산성일 때보다 리트머스가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랬고요. 염기성일 때는요, 예, 그렇죠.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바뀌죠. 1번부터 볼게요. 지시자 BTB를 썼대요. 색 변화가, 어쨌든 이게 산이에요, 산. 그럼 BTB일 땐 산, 색깔이 어떻게 돼요? 산성일 때. 노란색으로 되죠? 그래서 초록색이 아니라 보다 노란색. 메틸 오렌지 볼게요. 메틸 오렌지는요? 빨간색이죠. 그리고 페노프탈레인 볼게요. 페노프탈레인은 그렇죠. 무색이죠. 붉은색은 이제 염기성일 때 그렇고요.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요? 붉게 된 거 맞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요? 붉으니까 이미 붉으니까 변함없죠. 변하지 않은. 이미 붉은데요. 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의 온도와 농도가 같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혼합 용액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자, 보면 이제 여기 HCl에 묽은 염산이죠. HCl에 뭘 넣었을 때 NaOH를 이렇게 계속 넣는 거예요. 똘똘똘똘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 HCl은 우리가 염산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즉 H 플러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산을 띠죠. 염산은 산을 띱니다. 자,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인데 여기 수산화라는 이름에서
수 있듯이 OH- 수산화 이온이 있는 거죠. 그리고 Na+. 그래서 얘가 이것 때문에 이제 염기성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상성을 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산과 염기는 서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얘랑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H 몇 개예요? 얘 두 개죠. O가 하나 있죠. H2O 물이 만들어지죠. 실제로 얘네가 반응해서 색깔을 같은 걸 쓰는 게 낫겠죠. 자, H 플러스랑 OH-가 반응해서 H2O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중화 반응. 중화시킨다. 산과 염기를 해서 서로 약하게 만드는 게 중화 반응인데요. 이렇게 중화 반응을 하면 반드시 열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해요. 그 열을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하죠. 무슨 열? 중화열. 그러니까 열이 발생. 그 열 이름이 뭐라고요? 중화열입니다. 중화열이 아니에요. 중화열. 중화할 때 발생하는 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왜?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바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하니까요. 그런데 왜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이유는 더 이상 반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똘똘똘똘똘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희석이 되겠죠. 온도가 정점을 찍고 더 이상은 중화 반응이 아니라서 열이 안 나오는데 계속 섞어주는 게 되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죠. 결국 여기가 또 최고로 H 플러스랑 OH-가 모두 반응한 상태. 이걸 중화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때 액성은 뭐겠어요? H 플러스도 OH-도 모두 반응했으니까 이게 중성이겠죠. 그렇죠? 이게 되시나요? 이게 중성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A인 지점은 뭐겠어요? 그렇죠. A인 지점은 아직 중성 전이죠. 그러면 이 비커 안에 있는 지금 액성을 말하는 거예요. 비커 안에 있는 액성이 뭐예요? 자, 아직 산성인 거죠. 이 산성이 수산 나트륨을 똘똘똘똘 넣어주면서 이제 반응을 해서 중성으로 되고요. 중화점인 중성으로 되고, 그런 다음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넣어줘요. 그럼 NaOH가 계속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염기성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 얘를 기준으로 이쪽은 산성, 이쪽은 염기성이 거죠. 또 볼게요. Na 플러스의 수는 일정하다. 일정한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오히려 얘가 고정이고 얘가 뭐다? 얘가 고정. 그러니까 얘는 고정돼 있고 누굴 계속 넣어줘요? 그렇죠. 이 녀석을 계속 넣어주죠. 이 녀석을 계속 넣어주잖아. 얘를.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Na 플러스는 계속 들어가는 게 되죠.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커에 계속 넣으니까 비커 안에 Na 플러스의 수는 증가한다. A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붉은색이 된대요. 자, A가 지금 산성이죠. 산성일 때 페노프탈레인은 그렇죠. 무색이죠. 꼭 지시학 색깔 외우세요.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중화 반응으로 이제 산염기 반응이에요. 산염기 반응. 이해되시죠? 산은 우리가 H 플러스, 염기는 OH 마이너스 때문에 반응하고 얘네가 반응해서 우리가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H2O가요. 자, 그러면 중화 반응, 산염기 반응으로 생성된 물 분자 횟수는 B가 A보다 많다. A도 물론 물이 생성이 되겠지만 가장 많은 물이 최고 정점일 때가 어때요? 그렇죠. 이때겠죠. 이때는 가장 온도도 높고 온도 가장 높고 그리고 생성된 물의 양도 이때가 이제 정점을 찍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그 다음에도 이제 생성된 물은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이 최대치로 생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 분자 수는 B가 A보다 많다. 맞아요. 답은 디귿이죠.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에서 라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가라를 산화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으로 옳게 구분한 것은 어떤 것은 산화환원 반응, 어떤 것은 중화 반응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우선 산화환원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산화환원은 우리가 산소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산소 이동 아니면은 전자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산화환원이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산소 이동 관점에서 보면 산화는 산소 얻음, 산소 얻음. 환원은요, 산소 이름. 전자 이동 관점에서 보면요, 산화는 전자 이름이 되고요. 환원은요, 전자 얻음이 되죠. 자, 이렇게 산화 환원은 산소 이동이나 전자 이동이 있으면 되고요. 중화 반응은요, 네, 이거는 우리가 산염기 반응이라고 했죠. 산과 염기 반응입니다. 산이란 건 H+, 염기는 수산화 이온인 OH-랑 반응해서 이게 반응하면 우리가 물이 되는 거죠. 물, H2가 된다고요. 기억부터 볼게요. 가부터. 오래된 쇠못이 붉은색으로 녹슬었대요. 쇠못은 우리가 Fe2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녹슬었다는 건 이 쇠는 우리가 철이죠. 붉은색으로 됐다는 건 그렇죠. 산화철이 된 거죠. 산화철은 우리가 Fe2O3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산소가 붙죠. 산화니까 산소가 붙죠. 그러니까 얘는 산화 환원 반응이겠죠. 산소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벌에 쏘인 상처에 암모니아수를 바른다라고 돼 있어요. 암모니아수는 여기서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 시간인데 NH3가 암모니아고요. 이걸 물에 넣으면 NH4OH가 됩니다. 알겠죠? NH4OH가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게 NH4OH에 이게 물로 들어가면 NH4 플러스와 OH-가 돼요. 즉 OH- 얘가 수산화 이온이고 얘 때문에 염기성을 띠죠. 자, 왜 염기성인 암모니아수를 바를까요? 그 이유는 이 벌에 쏘인 이 벌침 있잖아요. 벌침이 이게 산성을 띠거든요. 이게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이니까 중화시키기 위해서 염기성을 발라주는 거죠. 얘는 산염기 반응입니다. 중화가 되면 좀 덜 쓰리거든요. 세탁을 할 때 표백제를 넣으면 옷이 하얗게 된대요. 뭐 옥시크림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옥시가 무슨 뜻이에요? 옥시. 예, 옥시젠이 산소거든요. 즉 산소를 막 이렇게 가해가지고 옷을 하얗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표백제는 산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산소 많음. 물론 산소가 기체인데 얘가 이제 어디 결합된 형태로 나타고요. 이제 염소 같은 거에 잘 결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쓰죠. 물론 굉장히 독해요. 자, 옷이 하얗게 되는데요. 산소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는 산화환원이죠. 위산이 과다하게 산이 나왔네요. 위산의 산. 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염산이 위산 안에 있죠. HCl이. 자, 그렇게 될 때 제산제를 써요. 제산제라는 말 뜻은 뭐예요? 산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약입니다. 산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 제산제는 염기성을 떼야겠죠. 염기. 염산이 산성을 띠면 염기성을 띠는 걸로 중화를 시킨다. 얘는 산염기 반응이겠죠. 다시 산염기 반응은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 산화환원 반응은 여기서보다 다가 산화환원이고요. 그리고요. 중화 반응은요. 그렇죠. 라가 바로 중화 반응. 답은 몇 번? 네, 3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래요. 같이 볼게요. 우선 A부터 볼게요. 광합성, 연소, 재련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이야. 그렇죠. 광합성은 우리가 식물과 관련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소는 뭘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로 음식도 해먹고 이러니까요. 재련은 특히 철의 재련인데 이래서 우리가 금속이란 걸 얻을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세 반응은 모두 산소가 발생하는 반응이야. 맞나요?
우선 광합성은 맞습니다. 산소랑 관련이 있죠. 특히 광합성은 산소가 발생해요. 그런데 연소는 산소 발생이 아닙니다. 연소는 산소 발생이 아니에요. 산소 발생은 아니에요. 산소랑 관련이 있지만 산소 발생은 아니에요.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세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광합성은 우리가 어떻게 썼죠? 네,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이때 빛이 필요한데요. 이게 돼서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응물, 이게 무슨 물? 이게 반응물. 그리고 이게 생성물이니까 생성물에 뭐가 있어요? 그죠? 산소가 있죠. 그러니까 산소가 발생한다? 맞아요. 산소 발생 맞아요. 다시 말하면 광합성은 산소가 발생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연소를 그런데 볼게요. 연소. 대표적으로 뭘 태우는 건데요. 얘는 예를 들어서 탄소에다가 그렇죠? C에다가 이제 O를 가해서 CO2가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반응물이죠. 산소가 반응해서 산소가 없어지고 이산화탄소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산소가 발생은 아니에요. 발생은 아니고 산소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짐. 반응하면서 산소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생성물일 때는 그러니까 O2 단독으로는 존재 안 하잖아요. C에 붙어서 존재하죠. 여기 O2 단독으로 존재하던 산소가 없어지는 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산소 발생은 O2를 말해요, 둘 다. 어디 안 붙은. 자, 재련 같은 경우를 볼게요. 재련은 철의 재련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철하고 근데 철이 Fe2O3라는 산화철 형태로 처음에 철광석 안에 있죠. 산화철 형태로요. 자, 이게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하면 Fe랑 그렇죠. CO2가 됩니다. 개수는 우선 안 쓸게요. 중요한 건 뭐냐? 산소의 이동이죠. 이건 산소가 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산소가 이동하는 겁니다. 다산화 환원은 맞아요. 다산화 환원 반응은 맞아요. 산소랑 관련인 건 맞는데 산소가 발생하는 건 얘 하나뿐이 없다고요. 얘는 오히려 산소가 없어지고요. 얘는 산소가 그냥 이동할 뿐이죠. 있죠. 산화철에서 일산화탄소로 이제 이동을 한다고요. 산소 발생은 광합성만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세 반응은 모두 산화 환원 반응이야. 산소랑 관련이 있어요. 답은 A랑 C는 맞고 B가 틀렸네요. 그래서 의견이 옳지 않은 학생은 뭐다? B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공통된 성질을 갖는 수산화 칼륨 KOH 수용액과 암모니아수 NH4OH가 이온화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거래요. 공통된 성질을 갖는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OH-라는 게 나오죠. 얘도 OH-가 나오니까 수산화 이온이 나오니까 얘가 염기성인 거예요. 공통적으로 염기성을 띠는 거죠. 이 두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 까닭은 뭐 때문에? 그렇죠. 이온화돼서, 글씨가 잘 보여요? 이온화돼서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되죠. 이온이 아닌 게 이온이 된다고요. 그래서 음이온이 나오는데 그 음이온이 수산화 이온이죠. 위의 식과 관련돼서 쓰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둘 다 공통적으로 뭘 띈다? 염기성을 띈다. 염기성. 10번 볼게요. 온도와 농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다음과 같이 반응했대요. 산과 우리가 염기가 반응이 된 거죠. 그렇죠? 묽은 염산은 얘가 산이고요. 수산나트륨 염기죠. 왜냐하면 얘는 H+가 있으니까 산이고 OH-가 있으니까 염기죠. 자, 그러면 산염기 반응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OH-랑 H+랑 OH-가 반응하면 우리가 H2가 된다고 했죠. 이럴 때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 그랬고요. 중화 반응은 산염기 반응으로서 중화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언제다? 그렇죠. 중화점일 때죠. 그러면 이 중에서 농도가 같으니까 그 개수가 같을 때 얘랑 얘의 개수가 딱 맞을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때가 바로 얘겠죠. 그래서 얘가 중화점이 실제로 돼요. 중화점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화점이 뭔지 다가 중화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중화점을 찾는 방법, 완전히 중화된 지점, 요거를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 그렇죠. 첫 번째가 바로 온도가 가장 높은 거. 이게 중화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시학으로 했을 때 중성인 곳으로. 그러니까 뭐 지시학 종류마다 뭐 색깔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중성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어요.